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혜경입니다. 브렉시트는 상가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주식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특히 강남 부동산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투자성 자금들이 집중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반면에 해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 비중이 높은 대형 오피스 빌딩이나 쇼핑몰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영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브렉시트 영향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은 아닐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 부동산 따라잡기와 함께 세워보시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릴게요.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자,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요. 날씨도 많이 덥고요. 또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해지고 국내 경제 또한 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마저 사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상담 전에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단 지난 금요일 날 브렉시트 영국이 뭐 국민 투표에 의해서 EU를 탈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대외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에 따른 영향으로 전체적인 주식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내렸습니다. 자, 그 상태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안전 자산으로 해서 금이라든지 실물 자산으로 전개가 돼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지금 달러가 지금 이제 높아졌을 경우라면은 고환율로 갈 때는 그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실물 자산인 부동산 경기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환율이라든지 주가 하락 이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일단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는 사실 악영향을 미칩니다. 유동성 자금이 주식 시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주가가 높을 때 부동산에도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하고 또 고환율의 상태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썩 좋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요질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브렉시트의 영향에 의해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즉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예를 들어 투자자다 또 아니면 실거주자, 실수요자다. 라고 한다면요. 가장 큰 영역의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주인공은 뭐냐면 지금 전세입자예요.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살 거냐 말 거냐에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 안 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면 지금 국내에서 지금 6월 달에 금리를 한번 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전세 수요자들이 좀 저금리 상에서 좀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느냐로 한다면 그게 미국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은 한 9월 정도 예상을 되고요.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또 12월까지 가는 가운데 지금 전세 수요자들이
집을 이제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따르게 된다면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고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상승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상대적으로는 재건축이라든지 어떤 투자적인 관점이 실물 자산으로 많이 좀 전가가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서는 지금 재건축 시장에 돈이 몰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한다면 조금 서둘러서 집을 구입하는 쪽으로 마음을 좀 예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브렉시트와 한번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이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한번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네, 제가 지금 그 역삼 자이 네. 조합원 재건축분 46평형짜리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게 뭐 사실 재건축이 좀 지연돼서 저희가 입주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뭐 저희 자녀들이 다 학교 다니고 있고 초등학교. 그래서 좀 입주가 어려워서 요거를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예, 뭐 전체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매도 타이밍이 언제가 좀 적기인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이 역삼자에 입주를 안 할 거라서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삼성동 현대 힐스테이트 1차를 네.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34평형을요. 예. 예, 근데 역시 이것도 좀 매수 타이밍이 궁금해서요. 매수 타이밍이요. 예,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예. 예, 더 예, 이 두 궁금한 게 가지가 있으신가요? 궁금한데요. 네. 또 지금 뭐 저희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좀 분양가도 오르고 해서 음, 뭐 역삼 자이를 제가 지금 처분하지 않더라도 좀 현대 힐스테이트가 가격이 맞는 게 나오면 지금이라도 좀 매매를 해서 네. 좀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3년 안에 역삼 자이를 처분하는 방법과 음, 아니면 지금 뭐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이 뭐 계속 보합세로 간다고 하면은 그냥 역삼 자이가 제가 이제 원하는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그때 가서라도 제가 뭐 현대 힐스테이트 매매를 해도 타이밍이 네. 괜찮은지 이렇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번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역삼동 역삼자이 아파트 46평을 네네. 지금 이제 갖고 계신데 이게 지금 이제 개나리 아파트 5차죠? 6차가 재건축된 겁니다. 예, 6차가 예, 재건축됐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입주가 언제죠? 입주가 지금 실제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고요. 준공도 네. 완료됐고요. 그래요. 지금 46평형 새 아파트인데 매도 타임이 궁금하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사를 가실 곳이 지금 삼성동의 강남구청 근처에 있는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30평대를 이제 보고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역삼자이 같은 경우는요. 예, 예. 지금 시기보다는 한 2, 3년 정도로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 이유는 이쪽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요. 실거주자들에 의해서 전세 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팔아도 가격은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예. 자, 그것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선 46평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 근처에서 30평대가 더 유리할 텐데 그래도 또 한 신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셔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강남구청에 있는 힐스테이트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만약 한 1, 2년 전으로만 좀 서둘렀더라면은 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지금 좀 올랐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쪽으로 네. 이사 가시려는 게 학군인가요? 사실 그 근처에 지금 살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들 학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전체적인 지금 주거지도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아, 멀리 그래요? 가고 싶진 않고 근처에서 알아본 게 네, 힐스테이트가 가장 적합해 보여서요. 그래요. 네네. 자, 여기는 서둘러서 구입을 하는 게 좋아요. 조금 올랐다 손 치더라도. 아, 네네. 자, 왜냐하면
자, 대표적으로 강남권에서의 주거지 형태로 본다면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인 위쪽에 그 압구정, 그 반포 네. 잠원, 그리고 대치동 도곡동, 그리고 이제 삼성동 청담동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쪽 같은 경우는 경기고등학교가 있고 예. 여러 가지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동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한전부지부터 예. 해가지고 또 삼성역에 뭐 GTX 노선 개통이라든지 또 저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수서 KTX 역사까지 다 지금 삼성동에 좋은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교육, 또 교통, 그리고 여러 가지 인근에서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호재 때문에 또 여기 지금 그 삼성역에서 영동대로 가는 이곳까지도 서울시에서 지하해서 지금 상권을 좀 활성시키겠다는 그런 안까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가격이 더 올랐고요. 하지만 이마저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에 지금 학군에 대한 수요층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예. 최근으로 본다면 이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 말고도 그냥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빌라 형태도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네. 이제 압구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고가이고 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한다면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돌아서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말씀하신 삼성동의 그 힐스테이트가 이제 가격이 어찌 보면 조금 만만한 편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뭐 일반 분들의 비교하라 한다면 만만하지는 않지만 제가 네. 만만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예. 이쪽에 지금 그 반포동 쪽에 지금 시세가 형성이 16억, 17억에 돼 있어요. 네네. 30평대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12억 선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층들은 꾸준히 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서둘러 매입하시는 게 좀 좋아요. 아쉬운 부분은 조금 늦었다는 거. 그리고 예. 아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역삼 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파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5,001억은 분명히 2년 안쪽으로는 오를 겁니다. 예. 이게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쪽 역삼동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네. 이쪽은 물론 학군도 좋지만요. 네네. 실제 그 테라노를 중심으로 하는 실거주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에 대한 몰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곳들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전세 수요자들 전세금 올라가면서 매매금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이유가 네네. 지금 예. 46평이 시세가 한 14억에서 16억 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 아래쪽으로 딴 데로 갔을 경우는 30평대 기준보다 약간 웃도는 정도거든요. 네네. 전세 금액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11억, 12억 정도로. 예.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구입을 해도 되겠다라는 심리적인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가격은 네. 충분히 좀 오를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게 가지고 계신 게 몇 층이죠? 혹시 46평짜리가? 10층입니다. 10층이요? 네. 층수도 괜찮고 어쨌든 네. 요거는 좀 2년 최소한 2년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네. 그럼 삼성동 힐스테이트는 만약에 연내에 제가 매매를 원하면 최대한 빠른 시점이 좋다고 빨리 해야죠. 말씀하시는 제가 거. 아까 브렉시트에 대한 네네. 얘기가 예. 제가 이제 세미나 때 한 내용들인데 일단 금리 네. 인하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심리적인 변화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중심은 전세 수요입니다. 네. 전세 수요자들이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일단 네. 금리 인하 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전세금 더 올려주는 것보다는 융자를 끼고라도 집을 사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9월 정도 돼서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되면은 더 음. 기폭제가 생겨서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름 비수기 내에 조금 매입을 네.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역삼자이와 이제 삼성동의 현대힐스테이트 둘 다 이제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삼자이는 한 번 더 보유를 해 보시고요. 현대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리시고요.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강서구 등촌 태영 아파트 59제곱미터 전세로 거주 중이거든요. 네.
네, 2018년 4월에 파주 운정 롯데캐슬 84제곱미터로 이주할 예정인데요. 네. 지금 저희 태영 아파트 주인분이 저희 집을 전세 끼고 매매로 내놓으셔서 네. 저희가 이 집을 앞으로 투자 임대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어떨지와 네. 그 앞으로 운정 롯데캐슬 전망도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등촌동 태영 아파트를 이제 투자 임대 목적으로 그럼 59제곱미터 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파주운정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평 보유하고 계시죠? 84제곱미터요. 84제곱미터요. 네, 저희가 이 두 아파트 한번 향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볼까요? 지금 네. 이 그 가양동 네. 그 증미역 근처에 지금 등촌동 태영 아파트에 지금 전세 살고 계신데 네네. 주인이 전세 끼고 팔겠다라고 해서 네네.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이신데 이거 사셔야 돼요. 그래요? 예. 자, 네. 왜 사야 되냐? 네. 잘 보세요. 네. 자, 이쪽 지역의 특성, 이 지역을 좀 폭넓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곡지구를 들 수가 있겠죠. 네. 이쪽 마곡지구가 85만 평 되는 이 마곡지구에 이 그 업무시설, LG R&D 센터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요자들이 입주를 해요. 네. 그럼 이 수요층들이 이제 거주할 곳을 찾은다면 당연히 이쪽 그 마곡에 있는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를 하겠지만 비쌉니다. 네. 3.3제곱미터당 지금 2,500 이상으로 지금 치솟아 올랐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여기 말고 또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괜찮은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쪽 우장산역 근처에 있는 곳이라든지 내발산, 마곡, 수명산 파크 이쪽을 들여다보는데 여기도 비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이제 9호선 라인 변호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김포를 떠나서 저쪽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가는데 그래도 이 근처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면서 교통도 따라주지만 교육이 좀 받쳐주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쪽에 염창동을 들 수가 있어요. 네. 자, 일단 물론 이제 가양동이라든지 이쪽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소형 평형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가양동에서 염창동으로 흘러갈수록 교육 환경이 좀 좋다. 실거주자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이 이 증미역이고 이 태영 아파트예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염창동 쪽에 가까운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네. 그럼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낸 거예요. 즉 제가 깔때기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도 그래 제일 만만하게 증미역이라는 지하철역 근처고 요 앞에 또 이마트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 앞에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실거주 수요자들은요 늘 끊임없이 가고요. 그렇지 않은 가양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소형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 교육을 생각한다면 이쪽으로 가고 등촌동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매입을 하신다면 후회 없이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를 건데 어느 정도 오를 것 같냐라고 한다면 최하한 뭐 2년 안쪽으로는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그냥 거주를 또 하시고 있으니까 전세를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냥 기분 좋게 좀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는. 그래요? 아파트가 좀 오래돼도 상관이 없나요? 상관없습니다. 단지도 작고 한데. 예, 너무 비싸고 좋은 아파트보다는요. 조금 네네. 오래된 듯 해도요. 실거주 수요자들이 지금 이제 20평 아까 지금 전용 면적이 18평이라고 했으니까 24평형이 지금 한 3억 초반 될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만만한 거거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매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자, 파주 운정 신도시를 뭐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그걸 떠나서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격이 오르려면 네.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층들이 많이 몰려야 되겠죠. 네. 파주 운정 신도시의 전체적인 가구 수가 8만 가구입니다. 자, 네. 거기 안에서 2000년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와 그리고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요. 2억 초중반 그리고 3억 중반 정도로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내 가격이 올라가려면요. 공급은 별로 없고 내 물건이 귀에서 계속 사려들면은 지금 시세보다 가격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보다 조금 좀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밑에서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주하시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일단 가격 상승의 여지는 크게는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냥 지금 현재 모습으로만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북한하고의 관계 어쩌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관계로 또 하게 된다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그걸 염두하고 좀 보유를 하고 저기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거주를 생각을 하셔서 그쪽으로 이사를 계획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서울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등촌동의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 개발에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목적이 매수 찬성 의견 주셨고요. 네, 파주운정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상승을 많이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이어갈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지금 거주하면서 네. 투자 수익성도 괜찮은 곳을 보고 있는데요. 네. 잠실 S랑 방배 서초구에 있는 방배 홈타운 1차 중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33평형대를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쪽이 실거주와 투자 두 가지를 최대한 잡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이제 둘 다 33평형대 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아파트 한번 어느 쪽이 향후 전망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실거주 목적으로 두 군데를 찝었어요. 그 잠실의 1단지 엘스 아파트 하고요. 네. 그 방배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1차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둘 다 좋죠. 네. 교육 둘다 좋고 좋죠. 교통 좋고. 자,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시세가 조금 틀리긴 하죠. 네. 예, 그래서 현재 시세로 따지면 약간 이게 저렴하긴 한데 향후의 네. 전망으로 본다면 잠실이 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여러 가지 네네. 호재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배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배동 같은 네. 경우는 이 반포 자문 지역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또 방배동 내에서도 단독주택 재건축에 이주 수요가 늘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요. 네. 그런 어떤 평범한 이슈 실거주 수요자들보다도 네. 근처에 조금 더 나은 호재가 작용을 할 때 가격은 더 오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 근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잠실 제1롯데월드 또 이제 마이스 네. 산업 해가지고 이 삼성동에 대한 개발 여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잠실이 끊임없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네. 점수를 좀 따진다면 여기가 좀 높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한 지도 한 98년이 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가 네. 2008년이 되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몰림 현상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네. 선택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아,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빨리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 네네네. 혹시 잠실 파크리오가 예. 매도 시점을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매도하는 게 나을지.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가져가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아. 잠실 제1롯데가 입주하는 시점이 이제 올해 하반기인데 아, 그러면서 네네. 실거주 수요자들은 늘 계속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네. 예,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송파 잠실 엘스와 이제 방배 홈타운 중에서는 이제 잠실 엘스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셨어요. 아마 이 점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수요일과 토요일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문의는 02797-030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브렉시트에 따라서 한번 투자 타이밍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투자 타이밍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미나에 대한 내용 좀 계속해서. 자,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 앞으로를 예견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니, 이제 작은 부분이 아니라 넓은 영역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좀 경제라든지 정치 모든 상황에 뉴스에 얽힌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시장을 읽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투자 지역하고 종목이에요. 어떤 부분을 해서 좀 투자를 잘할 것이냐. 지금 앞으로의 시기는 뭐 예를 들어 강남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곳보다 많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2, 3등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등 지역이 올라가는 상승 비율보다 조금 더 효율성 있고 능률성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나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내가 구별해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직접 한번 이런 거시적인 투자 타이밍,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를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투자 타이밍과 한번 지역에 대한 방향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